왜 삶을 더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삶은 더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이것은 현대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공, 관계, 재정, 건강까지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큰 불안, 더 깊은 좌절감, 그리고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패배감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인한 쳇바퀴를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현자 에픽테토스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전수한 비밀이자 오늘날 오직 1%의 남자들만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 댓글에 지금 바로 적어 주십시오. 영상이 끝난 후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례 없는 압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온종일 타인의 완벽하게 연출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더 이상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성공한 남자의 증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남성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남성들이 겪는 정신적 소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헛된 전쟁을 벌이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부에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 진실, 당신은 대부분의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나 해방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평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들만의 우주이며 당신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심지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당신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감정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강한 남자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독립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통제 불가능의 영역은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수개월 동안 준비한 사업 제안은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떠나면 끝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행동과 노력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수많은 외부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성공, 실패, 이익, 손실은 모두 우리 손을 떠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과정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몸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체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합니다. 물론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즉 완벽한 건강과 영원한 젊음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소중히 다루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하지만 그것이 낡고 고장 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존재, 즉 우리의 정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닌 정신의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바로 감정적 소모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 경력은 끝이야.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좀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당신은 외부 상황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꾸준한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엉뚱한 전쟁터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외부 세계에서의 어떤 성공도 결국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판단, 의견, 그리고 반응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그냥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동료가 당신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을 모욕이라고 받아들이고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극에 즉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바로 이 선택의 힘이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짓는 위대함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왕이자 법이며 신인 유일한 왕국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공정하더라도
당신의 내면 왕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당신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지, 당신의 판단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속박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주권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본질입니다. 이 원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과에 매몰됩니다. 나는 실패자야.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내 경력은 이제 끝났어. 와 같은 파괴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와 실패라는 결과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고통받습니다. 반면 스토아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는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발표를 망쳤다는 사건 자체는 이미 일어났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역시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입니다. 그는 발표를 망친 것은 유감이지만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건을 파국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재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훈련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자신을 우주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은하수가 보이고 태양계가 보입니다. 그 안에 작은 푸른 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한 대륙, 한 국가, 한 도시에서 아주 작은 존재인 당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문제는 먼지보다도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관점 속에서 당신의 해고, 연인과의 다툼, 금전적 손실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의 작은 파동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을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즉시 분리시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당신이 이 원칙을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내면의 요새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새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방어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성과 평정을 유지하는 지휘 통제센터에 가깝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든 어떤 불행의 포탄이 떨어지든 당신은 이 요새 안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 가능한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하여 최선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굳건한 등대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내면의 요새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투자하여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매일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오늘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가?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판단과 행동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셋째, 어떤 상황에서 더 지혜롭게, 더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자기 비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경기 영상을 복귀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분석의 시간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정 통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압하면 그것은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감정을 마치 날씨처럼 관찰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날씨가 자신의 갈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원칙을 체화했을 때 당신이 얻게 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은 당신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오직 현재의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통제 불가능한 영역임을 알기에 당신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많은 불필요한 짐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없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해방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대부분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좋은 차, 높은 연봉, 아름다운 파트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쌓아 올린 자신감은 매우 취약합니다. 외부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자신감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당신의 지혜와 의지만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남자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남자는 폭풍우 속의 바위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일 때 그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적인 패닉에 빠지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즉시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리더십은 직책이나 권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내면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이 통제의 이분법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원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보상을 주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 생각, 감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애씁니다.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내 말을 더 잘 들어줬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이런 시도는 결국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동과 반응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실망했을 때 비난하고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계속할 수도 혹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 상대방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 당신은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커리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진, 연봉 인상, 프로젝트의 성공과 같은 외부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크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완전한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승진은 상사의 결정에, 연봉은 회사의 재정 상황에,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전문성, 당신의 직업윤리, 동료들과의 협력 방식, 이것들이 당신의 왕국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이 하는 일의 과정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전념하십시오. 이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의 태도입니다. 통제 이분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다 보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평온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사의 무관심한 수동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 계획의 차질. 이런 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더 이상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장애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비켜갈 뿐 그것과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는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감정의 안개가 거친 맑은 정신으로 당신은 상황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행동 방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아파테이아, 즉 외부 사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의 경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높은 경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을 마치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시련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뼈아픈 실패는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삶의 모든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채택할 때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나쁜 일이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장을 위한 재료와 기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 상태입니다. 아모르 파티의 경지에 이른 남자는 진정으로 무적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꿔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당한 비난 속에서 관용을 배우고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상실 속에서 인간 존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는 삶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한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거나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임 자체를, 그 과정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통제력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할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세상 전체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변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어떤 운명이 닥쳐오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수의 남자만이 이해하는 힘의 정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매일, 매 순간 실천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당신은 수없이 실패하고 예전의 감정적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다르게 반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도 들기 힘들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요새는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에 속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 남성들을 올가매는 통제의 착각을 해부했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당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판단, 당신의 반응, 당신의 의지,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힘과 자유, 그리고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주인이자 당신 운명의 설계자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소수의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평범함을 거부하는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앞으로 통제하기를 멈출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